어제까지 시한으로 노사정이 마지막 협의를 하던 노사정 합의, 즉 노동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실패했는데요. 저는 이 노사정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을 했던 것인가? 자, 노동자 대표로 나왔던 한국노총이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 노조, 그 다음에 공공기업 노조, 또 나아가서 금융노조, 이 세 개의 노조가 한국에 잘 나가는 노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노총과 결국 한국노총의 포진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쳐서 전체 근로자의 7.2%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남은 93%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신이라 그러면 노예 정도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분을 노사정위에 어떻게 대변을 합니까? 자,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은 뭐 한국의 야당이나 좌파, 진보단체, 제야 등과 뭐 한몸이죠. 한마디로 주요한 정치 행보를 같이 하면서 같이 움직여왔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의 제야 좌파의 핵심, 또 야권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핵심이 민노총입니다. 자, 한국노총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는 야권으로 많이 기울여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새정치연합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또 비례대표들을 막 받아갔습니다. 자, 이런 한국노총이 과연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합의할 수 있는가? 그럼 한국노총이 합의해주면 노사정 합의가 된 것인가? 저는 정부도요, 왜 노동개혁을 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못했고 제대로 노동자 대표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뭔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한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즉 사측의 이해관계, 즉 대기업이나 고용주의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부분만 한국노총하고 합의하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93%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족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예고해왔죠. 여당은 노사정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통과시킨다는 법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호법, 산재보험 등 5개 법안을 당론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그 다음에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요. 한국노총이 반대했죠. 취업규칙하고 해고 요건 부분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무슨 안건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니 훨씬 더 험한 일을 하더라도 돈은 정규직이 훨씬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훨씬 적게 받습니다. 이런 임금 격차를 어떻게 좁힐 건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임금 피크제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사기업의 임금 피크제를 통해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의 임금을 뭐 50세든 55세부터 깎는다 하더라도 그 깎인 돈을 가지고 기업들이 젊은 사람들을 채용한다라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공기업이나 청와대 눈치 보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도 아닌데요, 마치 노동개혁이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전부인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여야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한국노총, 민노총 편들어가지고 재벌개혁 들고 나와서 노동개혁을 무산시킨다. 자, 재벌개혁 저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으면 1년 내내 주장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노동개혁 하자니까 재벌개혁을 들고 나옵니까? 이 말은 물타기해서 그냥 아예 썰어버리자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통과 안 되도록. 안 그러면 돼도 지난번에 공무원연금개혁처럼 하나만한, 아니 공무원 노조하고 어떻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합니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공무원 노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나 아예 연금에 들어가지 못한 국민들 대표를 뽑아서 이야기해야 사회적 타협이고요. 노동 문제에 대한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타협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 노조, 민노총 노조, 한국노총 등은 예를 들어서 3명이면 97명은 이런 사람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노동자 대표로 해서 정부나 사용자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도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저게 뭐 개혁을 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성공시키겠습니까? 아니 임기 중에 그냥 뭐 통과시켰다 이런만 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4대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그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혁을 하기 전에 왜 문제라서 개혁을 해야 되고 이 일로 덕을 보고 있는 기득권들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했어야죠. 재작년인가요? 철도 개혁한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저보고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철도 노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 앞에 사사시 알린 다음에 철도 개혁을 해야지 되지. 그러지도 않고 갑자기 경찰을 투입해서 끌어내겠다니까 마치 철도 탄압을 하는 것처럼 철도 민영화 한다는 좌파와 야권의 논리에 밀리는 것처럼 여건이 고생 안 했습니까? 그 와중에도 장관이라는 사람들은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부총리나. 그래서 이 공무원들 사고로서요. 대통령의 4대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당의 사고로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이요. 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 실질적으로 4인 가족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법이 있어도요. 적용이 안 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마련해주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거기에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을 거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자기들 부분을 이만큼 짜내서 우리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 주겠다라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로 개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정부도 틀렸고 정치권도 틀렸고 그 다음에 개혁의 대상은 아예 철밥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사회개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자를 불러내가지고요. 또 개혁의 이득을 볼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합의가 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거나 그냥 신문지로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구린내가 나는 부분을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고임금 노조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보면 뭐 한국의 자동차 분야에서 1인당 연평균 급여가요. 일본보다 더 많다. 일본에 7,500만 원대인데 한국은 8,300만 원대다. 자, 일본 한국보다 훨씬 차를 잘 만드는데 한국 사람보다 자동차 회사에 돈 받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받는 액수가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요. 한국의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보다 노동 생산성이 40% 정도가 높다고요. 현대차에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1인당 평균 임금이 2014년에 9,700만 원입니다. 한국의 지금 조선업계가요. 전부 분식 회계하고 적자가 나가지고 수조 원대에 각각 모든 조선회사가 거의 다 그들 나가고 있다. 특히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인이 없이 뭐 정치권에서 장난을 치고 해서 분식 회계를 다 하게 되면 다 밝히게 되면 대우조선 문을 닫는 게 아닌가 할 정도인데요. 이 조선사들요. 현대중공업 7,527만 원.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7,400만원. 회사 문을 닫아도 받을 건 닫았습니다. 삼성중공업 7,200만원. 현대삼호중공업 7,813만원. 현대미포조선 7,300만원 받는다. 자, 문 닫으면 다 죽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고 고작 7.3%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노동계의 텃밭을 지키고 앉아서 자신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조직도 잘 되죠. 그리고 자기들 이해관계를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조직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동원해 갖고 여야 압력 넣습니다. 야당 아예 한 통속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 고용이 가능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같은 버스도 못 타게 하고 같은 식당에 밥도 못 먹었다라는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해도요. 완전히 서로 다른 계급에 사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들끼리도요. 1,000만 노동자에 단결하라. 누가 그런 소리 하면요. 진짜 찬물을 한번 뱉거나 침을 한번 뱉어버리십시오. 노동자라도 같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데 정작 노조가 필요하고 단결하고 노동상권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노조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있어도 엉터리입니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노조를 만들도록 해서 키워서 한국의 기존 노조들을 왜 견제를 못합니까? 정부가 하는 노동계획의 진정성을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지. 이름뿐인 노동계획을 하고 그 중에서 사용자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다면 그것이 진정한 노동계획이 되겠습니까? 이왕 한번 어렵게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슈레더 정부, 기민당 정부, 2003년인가 그랬습니다. 자, 노동계획을 하게 되면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데, 당시에 기민당의 총재이자 수상이었던 슈레더 총리는 그렇게 그래도 해야 된다, 독일을 위해서. 독일이 통일이 91년에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져서 유럽의 병자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계획을 하르츠라고 하는 이 박사를 동원해가지고 한마디로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의 동일 지역에서 같은 노동을 일하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예를 들어서 노동 실직 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명령을 하면 먼데 가서라도 일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서 독일만 독야청청 잘 나가게 되는 계획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사용자도요,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인정하면서 기업을 투명하게 했고, 오늘날 한국에 1억짜리 직장이 나오고 노동자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노조에서요, 회사의 비리를 갖다가 덜미를 잡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는 이 노조에 관계된 노조원들은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의 임금은 매년 올려주고 파반의 흉내만 내도 이러다가 1억짜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7, 8천만 원짜리가 되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그 안에, 그 틀 안에 못 들어간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비정규직 외주근로, 파견근로 줬어요. 저임금으로 2, 3천만 원으로 떼우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억지가요, 말도 안 되는 억지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사용자도요, 노조하고 타협을 했고요, 담합을 한 거죠.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서, 자, 이만큼 남았고, 이만큼 배당할 거고, 이만큼은 너희들 몫이고, 이것은 나머지는 주주들의 몫이고, 나머지는 나의 몫이다라고. 왜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도록 회사 경영을 못해서 노조에 덜미 잡혀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전 회사가 그렇게 덜미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조의 천국이 되어버렸고요. 정권마다 이 문제 건드리면 벌칙 건드리는 거에서 다 회피하는 사이에 소수만 잘 사고 그 틀 안에 못 들어간 노동자는 같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뭡니까? 브라만 계급쯤 된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수드라 계급쯤 되죠. 수드라도 안 되고 히드라쯤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노동계획을 운운하는 꼴들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인데 예를 좀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개혁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정부가 양보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전부 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각자가 양보하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한국요? 지금 상태로 택도 없습니다.